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큐라캠 재무담당 이사 임요영입니다. 2024년 하반기 주식회사 큐라캠의 IR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큐라캠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와 큐라캠이 하고 있는 업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큐라캠은 국내 유일의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합물 합성업체입니다. 큐라캠은 2009년 경기도 김포에서 설립되었고 2016년 12월에 신사옥을 지어 충북 오송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당초 경기도 김포에서는 전임상과 관련한 non-GMP 표지화합물 합성을 하였었고 충북 오송의 신사옥을 건립하여 이전하면서 휴먼 애드미 연구용 CGMP 표지화합물 합성까지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건축하였습니다. 큐라캠의 핵심 경쟁력은 우수한 연구 인력의 합성 능력에 있고 가장 까다롭다고 알려진 일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통해서 큐라캠의 실력을 입증하였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현재는 미국 및 유럽 시장의 진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큐라캠이 만드는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합물은 신약 후보 물질의 개발 과정에서 ADME 스터디라고 하는 시험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ADME라고 하는 것은 하단에 주석에 나와 있는데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의 영어 약자 Absorption, Distribution, 메타볼리즘, 익스크리션의 약자인데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실험에 사용되는 컴파운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큐라캠이 하고 있는 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 개발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개발의 절차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FDA 홈페이지를 보면 5가지 단계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가 Discovery and Development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Preclinical Research, 세 번째 단계가 Clinical Research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가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임상실험 이런 것을 많이 언론에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신약 개발과 관련한 실험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하기 전에 비임상 실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임상 실험은 임상 실험을 하기 전이라고 해서 프리클리니칼이라고 하기도 하고 임상 실험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넌클리니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비임상 실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효능, 효과, 안전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실험을 하기 전에 먼저 동물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큐라캠이 하고 있는 그 표지 화합물 합성은 아까 말씀드릴 때 전임상과 임상 실험에 모두 사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수행하는 ADME 스터디에 사용되기 때문에 전임상과 임상 실험에 모두에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ADME 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DMPK 분야, 약물 동태 분야의 가장 중요한 실험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1991년도에 보면 DMPK가 신약 개발에 있어서 실패 원인의 첫 번째 요소, 가장 많은 요소, 그래서 40%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었는데 2000년도에 들어서는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DMPK 분야가 11%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DMPK 분야의 중요성이 떨어진 것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DMPK가 여전히 신약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측에 좀 더 설명을 해 놓았는데 과거에 1990년대 초반에 DMPK 분야에서 실패 원인이 대부분이 DMPK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신약 개발을 하는 신약 개발 회사에서 DMPK 분야를 좀 더 선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전임상 후보 물질에 대해서 ADME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DMPK 분야다라는 개념에서 그게 아니고 좋은 ADME 특성을 가지는 후보 물질을 신약 후보 물질로 도출해낸다라고 하는 약간 좀 더 선제적인 연구 방법을 취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실은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실패 요인에서 DMPK 비중이 현저히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맨 밑에 정리한 걸 보면 ADME 스터디를 비임상 평가 플로우의 초기에 전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빠르게 평가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전임상 후보 물질을 선별해서 신약 개발 성공률을 제고하는 데
활용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DMPK 분야, 약물 동태 분야의 신약 개발에 있어서의 중요성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DMPK 분야의 핵심적인 실험이 ADME 스터디이고, ADME 스터디에 큐라캠이 합성하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합물 합성이 사용되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DME 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Excretion, 그래서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의 약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실험은 약물을 임상 투여 경로로 적용하였을 때 체내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의약품의 유효성, 안전성과 관련해서 약물의 효과 및 그 지속시간, 작용 메커니즘 등의 예측, 생체내 분포, 저류시간, 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요약해 놓았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를 하자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대다수의 약들이 케미칼 드럭, 그러니까 합성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합성의약품은 결과적으로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시약을 통해서 화학적인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후보물질이 되겠습니다. 그 후보물질을 우리가 임상실험할 때 그것이 동물에 대한 실험, 그래서 넌 클리니컬 또는 프리클리니컬에 대한 ADME 실험이든 또는 사람에 대한 실험, 클리니컬 실험이든 간에 동일하게 이제 원리는 적용되는데, 먼저 흡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약품이 체내에 섭취되었을 때 과연 잘 흡수가 되느냐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필요한 데이터라는 것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포라고 하는 것은 그 흡수된 화학약품이 어떤 특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원하는 곳에 도달하는지 또는 분포가 어떻게 체내에서 움직이는지라는 데이터도 필요하게 될 거고, 이것이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기 때문에 인체 내에서 대사작용을 통해서 유해한 물질로 변화되는 것은 아닌지, 또는 대사작용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라는 데이터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효가 다 발현된 후에는 이 화학약품들이 당연히 여러 가지 배설 경로를 통해서 배설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데이터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그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흡수, 분포, 대사, 배설과 관련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우리가 신약 개발 단계에서 사용되는 신약 후보 물질은 단순한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그 화학약품에 대해서 2시간 뒤에 어디에 가 있는지, 인체 내에 또는 뭐 하루가 지났을 때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고, 뭐 특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체내에서 다 배출이 되었는지를 알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지한, 그래서 트레이서, 추적 장치로 해서 표지한 화합물을 만들어서 이 ADME 스터디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어내는 그런 실험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 화합물이라고 하는 큐라캠의 일은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한, 그래서 표식을 붙인 화합물을 만들어서 ADME 스터디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지금 ADME와 라디오 레이블드 컴파운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적어 놓았는데, 라디오 레이블드 컴파운드, 여기서 이제 라디오라는 것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말하는 거고, 레이블드라고 하는 것은 레이블링된, 라벨링된 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된 컴파운드는 별도의 분석법 및 밸리데이션이 불필요하고, 모약물과 대사체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파일 분석이 가능한 점, 그리고 QWBA라고 하는 이 분석 방법이 실시가 가능해서 매스 밸런스 시험이 가능한 점 등 다양한 방법론적 장점으로 인해서 ADME에는 RI 사용이 실질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그 ADME 스터디라고 했을 때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실험은 기본적으로 흡수, 분포, 대사, 배설과 관련한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지, 반드시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된 화합물이 필요하느냐라는 것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사성 동위원소가 표지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화합물을 통해서 ADME 스터디를 하고자 한다면, 그 ADME 스터디에 나온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의 데이터들이 과연 정확한지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 방법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을 입증해야 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라디오 레이블드 컴파운드,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된 컴파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별도의 분석 방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실무적인 측면에서 또는 현실적으로 신약 개발이 진행되는 프로세스에서는 이 RI 컴파운드라고 하는데 라디오 레이블드로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된 컴파운드의 사용이 실질적으로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신약 개발 회사에서 신약 개발 과정에서 라디오 레이블드 컴파운드를 사용해서 ADME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된 화합물을 전임상 실험에서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전임상 시험에서도 좀 더 조기에 사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선별함으로써 신약에 대한 실패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라는 것을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그와 동일한 논리로 인해서 휴먼 ADME 스터디도 조기에 실시하는 그런 트렌드가 최근에 있습니다. 여기 적은 것처럼 ADME 실험을 조기에 실시하여 신약 개발 과정의 실패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던 것처럼 동일한 이유로 휴먼 ADME 스터디를 조기에 실시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서 휴먼 ADME 스터디에 대한 수요가 과거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휴먼 ADME를 사용하던 것을 조금 더 조기에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신약 후보 물질을 선별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분석 장비가 발전함에 따라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추적 장치로 쓰는 양이 조금 더 적은 양으로도 추적이 가능하고 디텍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적 가능하게 되어서 훨씬 더 안전하고 또는 훨씬 더 위험에 대한 걱정이 없이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과거에는 상당히 동물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컴파운드에 대해서 하고 휴먼에 대해서는 일부 했던 그런 것들이 최근에 들어서는 사람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임상 데이터와 임상 데이터가 사실상 이 상당히 연관성을 갖느냐에 대한 의문 때문에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훨씬 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기 위해서 휴먼에 대해서도 이 라디오 레이블드 컴파운드를 사용한 ADME 스터디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경기도 김포에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당시에는 애니멀 스터디용, 그러니까 프리클리니컬 스터디용 ADME에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 합물 합성만을 수행을 하다가 시장의 상황이 휴먼 ADME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인지를 하고 저희가 새롭게 신사옥을 지으면서는 휴먼 ADME용 라디오 레이블드 컴파운드를 합성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을 해서 저희가 2016년 12월, 그러니까 2017년부터 휴먼 ADME용 라디오 레이블드 컴파운드를 합성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게 되고, 그 시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와 여러 가지 방법론들에 대한 개발을 마치고 현재 성공적으로 시장에 휴먼 ADME용 라디오 레이블드 컴파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 저희 회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큐라캠의 설명은 맨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큐라캠은 단일 품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단일 품목이라 함은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합물 합성,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합물 합성에 있어서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하게 나누면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시작 자체는 non-GMP용 14C 레이블드 컴파운드로 시작을 했다가 새롭게 신사옥을 짓고 시설을 구축하고 프로세스를 정비를 해서 GMP용 14C 레이블드 컴파운드도 현재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는 이제 두 가지, 그래서 non-GMP용, GMP용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합물 합성하는 것이 저희의 주된 합성 업무입니다. 반면에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 유일한 업체이기도 하지만 당사의 핵심 경쟁력은 뛰어난 합성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아니더라도 스테이블한 아이소토프에 대한 레이블 컴파운드도 저희가 하고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 레이블 컴파운드를 합성을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그 세 가지의 중심축에는 큐라캠이 자랑하는 우수한 품질 관리 능력, 그래서 퀄리티 시스템이라고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첫 번째 나온다는 14C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14C라는 것은 탄소 14를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합성 구조식에 이제 탄소와 수소가 이제 기본 구조식으로 여러 가지 들어 있는데 큐라캠은 탄소에 대한 방사성 동위원소인 14C 카본 14을 사용해서 기존의 탄소를 카본 14으로 치환해서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합물을 합성하는 그러한 방법론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종 방사성 동위원소의 종류 이것을 핵종이라고 하는데 큐라캠은 카본 14이라는 핵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카본 14의 합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합물 합성 시장의 9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본 14을 사용하게 되면 시장 수요의 90% 이상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현재 카본 14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신약 개발 회사에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합물 합성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당사의 새롭게 진 신사옥에 대한 연구실의 사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큐라캠은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합물 합성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고 일본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 유럽 시장을 진출을 하면서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데, 큐라캠이 세계 시장에서 외국에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합물 업체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큐라캠이 가지는 경쟁력, 그래서 고객사들이 왜 큐라캠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세 가지 정도의 요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저희가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다소 또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요즘 언어 번역이라든지 통번역과 관련한 서비스들은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어적인 부담은 크게 없는 편이고,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해외에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합물 업체들은 합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경우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의 속도라든지 또는 견적 단계에서부터도 견적 의뢰에 대한 회신 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보다 상당히 느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큐라캠은 상당히 신속하게 고객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응대함으로써 고객에게 상당히 적극적이고 신속한, 그리고 빠른 업무를 제공하는 그런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프로덕트 퀄리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특히나 합성 자체는 당연히 중요하게 표지화합물 합성이 성공적으로 잘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합성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 결과에 대한 데이터 패키지가 다른 경쟁사에서는 그 데이터 패키지에 대해서도 견적 가격에서 포함을 해서 상당히 높은 풀 패키지를 받을 경우에는 견적 가격이 높고, 특별한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몇 가지 간소한 수준의 데이터 패키지를 제공하는데, 큐라캠은 고객사의 요청에 있든 없든 간에 저희가 수주한 모든 컴파운드에 대해서는 저희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FDA 또는 각국의 규제기관의 승인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 패키지를 구비를 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객사들의 반응이 매우 좋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온타임 딜리버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 합성이라는 것은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합물 합성은 모두가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후보 물질은 전부 다 새로운 물질이죠. 그래서 이 합성에 대해서 항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는 해당 시간을 조금 놓치게 되면 그 전체적인 신약 개발 스케줄 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큐라캠은 현재까지 고객사가 원하는 모든 시간을 준수를 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합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첫 번째 말씀드린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고객사와 논의하고 문제점들을 알리고, 그리고 같이 논의해서 해결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온타임에 대한 고객들의 컨선을 현저하게 낮추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가 큐라캠의 해외에 있는 고객들이 큐라캠을 선택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결과로 현재 큐라캠은 미국,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독일, 헝가리, 중국, 일본, 대만, 인도 등 아주 다수의 국가에 대해서 아주 많은 컴파운드를
글로벌리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일본을 제외한 또는 한국을 제외한 다른 유럽과 미국에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 시장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저에게 남은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큐라캠의 재무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큐라캠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한 서비스, 레디 레이블링 컴파운드 합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제가 매출 중에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20년과 2021년 그러니까 과거에 2021년 이전에는 큐라케미 리드 레이블링 컴파운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신약 개발을 하는 일부 제약회사에서 이 컴파운드 합성뿐만 아니라 ADME 스터디도 하고 싶은데 국내 ADME 스터디를 의뢰할 곳이 없어서 오히려 큐라캠에다가 ADME 스터디 업체를 소개해달라라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소개를 통해서 저희가 일괄 수주를 해서 저희의 레디 레이블링 서비스 컴파운드가 보내지는 해외에 있는 협력사라고 할 수 있는 ADME를 하는 CRO를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매출이 2021년까지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실험에 대한 ADM 스터디에 대한 중개 업무에 불과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핵심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2021년을 끝으로 고객사와 해외에 있는 ADME CRO를 직접 연결해드리고 큐라캠을 통해서 계약하는 부분들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2021년까지만 발생을 했고 2022년부터는 순수하게 레디오 레이블링 합성 서비스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큐라캠의 실질 매출 성장률은 레디오 레이블링 컴파운드에 대한 숫자를 보는 것이 좀 더 실질을 파악하는데 정확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50억, 2021년에 53억, 2022년에 60억, 2023년에 68억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고 2024년 현재 3분기 현재는 42억인데 이 부분은 아직 가결산 숫자이기 때문에 감사받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저희가 약간 현재 예상으로는 2023년까지 보시는 것처럼 매년 성장을 거듭했지만 2024년에는 조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국내 저희가 이제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특히나 국내 시장에 있어서 국내 시장의 신약 개발 업체들은 정부 지원금 같은 것이 연구개발에 상당히 중요한 자금원으로 지목이 되는데 R&D 자금의 경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한 것이 아닌가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국내 시장이 약간 위축되면서 큐라캠의 성장이 주춤하는 측면이 2024년에 있었지만 4분기부터 저희가 체감하기로는 견적 의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25년에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큐라캠이 결산을 해서 정확한 재무실적으로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큐라캠의 2024년 하반기 IR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